만에 돌아왔죠. 거의 한 3주 만인가요? 4주 만인가요? 몰라? 아유,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자리를 비워놨었는데 그럴 만한 좀 사정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장소 문제, 기계 문제 뭐 이런 걸로 이유가 그렇죠. 많았는데 갑자기 주변에 또 사람도 없죠, 그죠? 왜냐면 공간이 좁아서 없애버렸어요. 거리적거리는 사람들을. 부득이하게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가지고, 그죠? 개인들 사정을 만들게 했죠.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나 그런 뭐 이렇게 저희 사연을 올렸던 영상 올렸던 데에다가 이렇게 방송 쉬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올리려고 했었어요. 아무도 안 궁금해. 그거를. 안 물어보고 안 궁금했는데 어. 내가 혹시나 누구 기다리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남기려고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러게 집에 안 들어가서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간 그랬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철수님 같은 얘기를 할까봐 내가 좀 참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안 했는데 이거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이렇게 다시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죠? 네. 아이 살아있지 않네. 여튼간 저희가 또 사연이 들어왔는데 그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이분이 꽤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희의 그런 의견들이나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 일단은 그거는 이분만 기다렸겠다. 그치. 그래서 그게 좀 죄송해서 제가 메일로는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 철새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어떤 다른 생각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막 마음이 급하네요. 땀 턴. 여튼간 그러면 사연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무직에 근무한 지는 20살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요. 종교기관은 지금 6년 차입니다. 요즘 제 업무 상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분은 여기 오신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요. 저는 이곳에 근무한 지 6년 차입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아는 게 많다 보니 목사님께서는 제게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아는 선을 지켜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고마워하시기도 하는데 어떨 땐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미 주변 분들은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셔서 아예 상대도 하지 않기도 한데 저는 직장 상사이다 보니까 자주 소통을 해야 하고 업무 관련 이야기도 많이 해야 하다 보니 점점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 이 부분을 사랑으로 덮으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되어 이겨내려고 했지만 제 안에 이미 마음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자꾸 솟구쳐 나와 하루하루 우울감에 불안감에 폭식이나 과다 수면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이런 이야기들을 고민으로 나누면 믿음으로 승리해라, 신앙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 무시되는 것 같아 더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사의 모든 말을 무시하고 윗사람한테 말을 해라, 신경 꺼라 라고 하는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고 제가 자꾸만 병신 같아지는 생각만 듭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감정이 앞서 나가니까 일도 하기 싫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 잘 듣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직장 생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의 사연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상사분하고의 갈등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상사 갈등도 있었고 이제 룸메 갈등도 맞아. 있었고 그런 이제 거 자기 미래의 고민도 있고. 그치. 그랬는데 이분도 좀 상사분하고 모시는 분과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연을 주셨는데 어떻게 철새님은 뭐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뭐 때문에 이거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낯설지 않다.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느끼는 지금 이 스트레스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군대 가면 좀 이런 걸 또 느껴요. 바로. 왜냐면은 그 선임들? 아니 선임들 말고 어.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뭐 6년 차인데 응. 갑자기 이제 뭔가 좀 높은 상사분이 온 거잖아요. 응. 근데 군대도 똑같이 내가 사병인데 어. 갑자기 내가 이제 좀 한 여기서 1년 정도 했는데 응. 생 초짜 간부가 와요. 그러면은 솔직히 짜증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치는 건데 쟤를 무시할 수는 없고 계급 사이니까. 그치.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치. 그래,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 무시되는 마음. 그치. 그래서 윗상사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은 해주는데 나도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귀찮잖아요. 내 몫이 아니고 원래 그거는. 그치.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원래 윗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응당 또 그 윗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맞아,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나보다 좀 더 알아야 된다. 그래 나보다 돈도 많이 받고 위로 왔으면. 그치. 그런 억울함이 있지. 일은 내가 더 많이 하고 그렇지. 고생은 더 많이 하는데 뭐 하는 건 없는 거 같고. 그치. 그리고 대가 받는 거는 내가 더 적고 이러면 화가 날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윗사람들이 인정을 또 안 해주면 그치. 자존심 상하지 또. 고마워하고 이렇게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러면 좋을 건데 그럼 그럴 때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없죠? 없지. 없죠. 그냥 까라면 까고 그냥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날짜만 계속 해는 거지. 그럼 그때 막 열받을 때인데 이분이 어려운 게 그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 상사분의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다 나한테 막 내가 진짜 병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지. 기분이 들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응, 이게 응, 저도 군대에서 느꼈는데 응. 지속적으로 응.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응. 진짜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 내가 맞아. 잘못됐나? 맞아. 처음에는 좀 미친놈이네 저러다가 그 미친놈이 자꾸 나한테 미쳤다고 하니까 의심하게 된단 맞아. 말이야. 얘 미쳤나 진짜? 그치. 그래서 사람이 되게 틀린 말인데도 강한 확신을 갖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그치. 군대에서 왜 세 명 뭐라고 했더라? 한 명 밥을 만드는 거 되게 쉽다고 막 그런 얘기가 뭐 군대뿐만 아니라 3명 모이면 한 명. 그거였어? 맞아,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 그래? 세 명까지 알고 바보 만드는 거 아는데 뭐였지? 그렇지. 그래요. 여튼간 그래서 많이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뭐 학교나 우리가 위기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아랫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윗사람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면 손해지. 근데 이게 가만히 있자니 내가 병신되고 있고 음. 말을 하자니 앞뒤 분간 없이 얘기하면 또 그것도 나한테 그치. 불이익이 있고 그래서 이럴 그러더니 때는 회사를 그만두자니 어차피 또 다른 데 그치. 가봤자 또 이럴 것 같고. 그치. 그리고 여기 이분도 얘기하기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일단 진짜 답답한 게 만약에 현실적인 조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목사님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알고 그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알면 그런 좀 역시 이해가 구체적인 훨씬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정말 가장 이 사람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저는 이제 이 사연의 마지막에 응. 아침에 우울하게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어, 얼마나 힘들었겠, 맞아. 오기 싫었겠어. 맞아. 근데 이제 아침에 보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응. 글을 브런치에 있는 응. 글을 보고 응. 거의 솔직히 이게 뭐 많은 일을 사연 보내는 거 쉽지만 응. 그렇게까지 보낼 일이 없거든요. 응. 그냥 참고 말지. 맞아. 이거 얼마나 엄청 답답한 게 막 느껴져서 응. 좀 그랬어요 마음이. 맞아.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천생님이 그랬잖아요. 미친놈이 나한테 자꾸 이상하다 하면 내가 진짜 이상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느껴지는 게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참으라고 하고 그렇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라 하거나 그냥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더 부적절감? 뭐 이런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서 그렇지. 이거 근데 보통 응. 엄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 기억나는 게 어. 뭐라 했지? 엄마 나 누구랑 뭐 내가 좀 뭔가 부당한 거 당했어. 이러면 엄마가 뭐 나를 혼내거나 혹은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얘기하기 싫어지더라고. 맞아. 근데 그 후자의 얘기를 진짜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애들 친구 관계 안 좋을 때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럼 막 물어봐. 그런 다음에 그때 네가 어떻게 했는데 그럼 이럴 때 이렇게 했어야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마음은 얘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니니까 네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게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원님이
그렇지 않으려고 좀 어. 구체적으로 알면은 그걸 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좀 구체적으로 또 집어줄 수도 있고 그치. 좀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치, 그게 그치. 이제 아쉬운 거잖아. 그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 윗상사분을 정말 무시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서 윗상사가 그렇게 더 못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객관적인 수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아쉽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사연에 앞서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어느덧 나이를 꾸역꾸역 먹어서 친구들이 이제 직장 한 3, 4년 차 다 됐죠. 근데 이런 얘기를 비일비재하게 해요. 그래. 특히 이제 저랑 가까운 여자친구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신이 좀 어려운 거죠.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나는 뭔가 계속 계급이 낮으니까 뭔가 이렇게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 하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맨날 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내가 뭔가 조언을 해줘봤자 상황은 맨날 또 바뀌고. 그러면 얘가 그 전에 했던 피드백은 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맞아. 그치. 그래서 막 요즘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다 참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기 주장, 자기 표현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막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죠. 들이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는데 또 그렇다고 그걸 막 제시하기도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참 속상하긴 한데 일단은 이분이 그런 상사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런 힘듦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 일상생활에서 좀 부적응적인 행동들 그래서 뭐 잠도 많이 자고 폭식하고 불안이 높아지고 막 이런다라고 뭐 진짜 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니까 고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회사에서 분명히 힘든 것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퇴근하면 왜 여자친구도 철새님이랑 이렇게 풀면서 얘기하면 좀 푸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루트가 없나? 그러니까 좀 환기시킬 만한 다른 통로가 없는 것처럼도 느껴져서 혹은 이게 이제 계속 1년이 넘게 이러니까 이제 막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 어차피 이거 뭐 주변에 물어봐도 참으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거 반드시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냐면 이런 이제 좀 뭔가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왜 불편한 마음이 드는지를 명확히 몰라. 이게 불편한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근데 지나고 나서 아는 거잖아. 한참.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은 어떤 입장이고 상대방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딱 알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게 물론 스트레스지만 내 삶을 흔들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치.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명확히 내가 어떤 감정인지 알아야 되냐면은 이게 사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 이런 거는 뭐 그것도 뭐 광고이겠지만 좀 관계 속에서 뭔가 연습을 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뭐다? 집단? 그치.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 왜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사연을 보내겠냐고. 왜? 기승전 집단 상담에 와라 이러니까 약장사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야. 이건 약생사가 아니라 이건 진짜 이 근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는 얘기인 거죠. 맞아. 어차피 상황은 계속 변할 거고. 그치.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얘기하신 게 나는 진짜 이제 뭐 빨려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딱 팩을 내놓으시니까 뭐야 그 얘기하려고 온 거야? 그 얘기가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뭐지? 그러니까 집단 이제 한창 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 그 집 전화 있잖아요. 집 전화가 있는데 가끔 보이스피싱이 오잖아. 요즘 또 신종 보이스피싱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전화를 안 받으려다가 이제 집에 전화 와서 딱 받았는데 그 남자분인데 이제 내 이름을 대는 거야. 누구시냐고. 그래서 철새님네 집이죠 이래? 그래가지고 근데 그랬더니 이제 아주 찰지게 욕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끊어.
진짜? 근데 어. 이게 진짜 이분 욕을 진짜 찰지게 잘하는데 어. 감정가가 확 올라오더라고. 어. 이 새끼 이러면서 이게 하는데 이제 어. 내가 옛날에 좀 뭐 봤어. 이런 거 어. 해가지고 다시 재다이얼 해서 하면은 수익 결제가 됐네. 아, 웬일이야.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굴절 수준인데 막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야. 이 새끼 나 갑자기 돌 맞았잖아. 근데 이제 이게 집단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싹 분리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고 이런 감정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이런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는 게 되는 거야. 찍이네. 그치? 그치. 응. 그래서 내 거에 대해서 감정을 잘 인식하고 매니지하려면 내가 무슨 감정인지 이 그렇지.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으려면 집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이런 얘기시구나. 왜냐면은 어. 확인할 수 있거든 집단에서. 그치. 근데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게 요즘에 저희가 그 전국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거기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그 논문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더라인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정한 정서다. 불안정한 정서를 느낄 때 자기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있대요. 그래서 부적응적인 뭐 폭식하거나 자해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된대요. 근데 그게 초반에 시초가 뭐냐라고 했더니 감정이 분화가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쁨, 기분 좋음 이렇게 극단적인 거 하나씩만 뭉뚱그려서 있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뭐 서운한 거, 뭐 좋은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치. 나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운한지 화가 나는지 속상한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감정까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명확히 알수록 충동적인 행동, 그래서 아까 여기 뭐 불안하니까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많이 자버리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철새님 얘기가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고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근거가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그래서 그리고 그 철새님의 얘기에서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하자면 내 그 외에 자기 확신이 자존감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자신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 확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확신이라는 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주변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휩쓸리지 않게 되거든. 내가 이상한 애구나. 내가 좀 뭐라 그랬지 여기? 굴욕감, 무시받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말과 나를 분리시켜서 나는 온전히 나로 느낄 수 있으려면 내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아는 거. 그렇지. 그래서 철새님 얘기 하나로 진짜 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이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혼자 하려면 혼자 이거 진짜 안 돼. 맞아요. 그래서 맞아. 개인 상담을 자드시든 아니면 저희 집단을 하는 거 보면은 전 완전 베스트일 것 같은데 와서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감정이 뭔지를 명확히 좀 알고. 맞아. 그래야지 세상 사는데 흔들리지 않지. 맞아. 내가 모르면 휩쓸려 가게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근데 진짜 그 내가 감정 모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철새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진짜 작정하고 어떤 한 사람이 미친 듯이 1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정신건강한 사람이어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것도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저는 제 여자친구랑 친구들 이렇게 고민하면은 와. 어딜 와? 집단으로. 아 오라고 한다고요? 왔어. 아이고 근데 내가 좀 작아져요 그랬더니. 왜? 아니 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네. 물론 쉽지 않았지만 예. 얻은 것이 많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는 예. 뭐 스트레스가 좀 경감됐어 많이. 아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게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인데 사실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해도 되는 거였구나. 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 집단에서 한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마나 해서 표현해봤더니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는 괜찮은 얘기구나. 그치. 이렇게 통용이 되니까. 그렇지. 혹은 또 사람들이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어디서. 집단에서도 불편한 얘기를 하는데 말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치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데 관계 속에서 오가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네.
자기도 그걸 안 거지. 아 저런 감정이 이런 거구나. 아. 그러니까 물론 어. 이제 좀 한 이제 힘드니까 매 오래는 못했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거 보고 하면은 진짜로 예전만큼은 훨씬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내가 좀 음. 미안한 마음을 솔찬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새님에게. 왜 미안해? 그 힘들어하는 친구와 여자친구를 저한테 보냈는데 더 힘들어하면서 보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약간의 그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어. 이제 그들이 이제 힘들다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좀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이게 되게 긍정적이었다 자기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약팔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주변 사람들 네. 오고. 그러니까 근데 사기는 진짜 잘 칠 것 같긴 해요. 여튼가 아유 그래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마무리할. 예 아유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그러면 그런 피드백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또 보신 왜 이렇게 나한테 참 우리 잘 되라고 피드백을 많이 주시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줘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진짜 모르겠다. 니들끼리 막 얘기하고 끝내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걸렸네. 그래서 뭐 정리도 안 되고 깊이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진짜 직설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철새님께서는 이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집도 안 오세요. 그치. 우리가 뭐뭐뭐뭐 얘기했었더라? 이런 걸 정리해주면 좀 더 좋으려나? 아니 그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좀 명확히 알아야 된다. 맞아.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어려워하시는 거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죠? 우리가 그 부분은 그 종교적인 사회 안에서의 느껴지는 다른 기타 감정들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못한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안 해봤잖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주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믿음으로 승리해라, 신앙으로 이겨내라 이런 것들은 종교를 안 다니더라도 너가 좀 참아야지, 나이 있는 네가 참아야지 뭐 이런 거. 그치. 그런 이런 걸 뭐라고 하니? 뭐 갑자기 반말을 해. 아니 나 혼자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 하나로 뭉치는 거. 그래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상황이 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에 대한 내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확신감이 생기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의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런 감정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적절하게 채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충동적인 행동도 안 할 거고 그럼 직장생활에 매일 힘들게 가는 게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하는 거고 이제 혼자는 힘들다. 근데 그 핵심적인 걸 혼자 하는 게 어려우니까 조금 이럴 땐 진짜 도움 받아보셔도 좋다. 그렇지. 그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은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연락 주시면 연결시켜 드릴 분도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좀 큰 그림으로 우리가 히스토리로 이렇게 쫙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정도면은 여기 이제 사연까지 올리실 정도면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맞아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 그게 잘하신 거지. 그래서 그치.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냥 하나로만 얘기하기는 했는데 되게 복잡하실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막 이 아침마다 가는 게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었고 그 정도까지도 진짜.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감정은 진짜 느낄 수. 그래서 그 철새님이 친구랑 내 여자친구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 이제 끝낼까요?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변화가 돼서 나올지 몰라요. 저희가 막 그죠? 사람이 더 생기거나 막 더 없어지거나 혼자 하거나 내가 고민이 뭐 이렇게 무슨 인연을 데려다가 걔랑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여튼간 저희는 계속 고민 사연을 받는 한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할 테니 그래서 여러분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고 네. 하여간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인사할까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사연이 보내주세요.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긴 하네요. 왜 나 혼자 말 많이 해서 좋은데. 속마음 드러났어? 다 얘기해줘야 되겠다 애들한테. 아 그랬구나. 빨리빨리 요 얼굴이 내가 갑자기 빨개졌어. 알았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